지역의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35도 안팎의 폭염은 이번 주 내내 지속될 전망입니다. 재난방송 스튜디오 연결해서 극한 폭염의 원인과 전망 자세히 알아보죠. 이세훈 기자, 먼저 전국 폭염 상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KBS 재난현황판으로 현재 기온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이 붉은색이 30도를 넘은 곳입니다. 이렇게 일부 높은 산지와 이 해안가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국이 30도를 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이렇게 검붉은색으로 나타난 이런 곳들은 특히 35도를 넘은 곳인데요. 이 수도권과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이렇게 기온이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각 기온이 가장 높은 곳은 강원도 강릉에서 38.2도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2시간 정도는 이렇게 기온이 더 오를 수 있는데요. 기상청은 오늘 서울 등 수도권 곳곳에서 기온이 37도 안팎까지 오를 걸로 예보했습니다. 네, 폭염특보도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폭염특보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강원 태백과 제주 일부 산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 보라색이 경보가 그리고 분홍색이 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인데요. 이 대부분 지역이 경보로 지금 격상된 상태고요. 특히 강원 영동 등 일부 지역은 벌써 일주일 넘게 이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폭염이 계속된 이유는 뭔가요? 네, 먼저 위성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구름이 없는 맑은 지역이 한반도를 포함해서 이렇게 넓은 지역에 걸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맑은 날씨를 불러오는 고기압이 한반도 상공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건데요. 이 대기 중하층에서는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 서쪽으로 넓게 세력을 확장했고 그 위로는 티베트 고기압이 서쪽에서 이 세력을 이렇게 확장하면서 한반도 상공으로 고기압이 겹겹이 뒤덮은 상태입니다. 며칠째 이런 기압계가 유지되고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높은 기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일도 서울의 낮 기온이 37도로 예보되는 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네, 장기화되는 폭염의 피해도 점점 늘어나고 있죠. 네, 피해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질병관리청이 집계한 온열 질환자 통계입니다. 이 온열 질환자 수를 보면요, 2,300명에 달하고요. 이 가운데 지금 11명이 숨진 걸로 추정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온열 질환자의 수는 2배 이상 훌쩍 넘었고요. 추정 사망자 수는 3배에 가깝습니다. 이 온열 질환의 발생 장소는 농촌에서 이 작업장이나 생활 공간 등으로 점차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런 폭염에 무리한 작업을 삼가시고 물, 그늘, 휴식 이 세 가지를 꼭 지켜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같은 극한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밤사이 곳곳에서 대규모 정전이 잇따랐습니다. 찜통 같은 열대야 속에 주민들은 밤새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공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 단지 전체가 칠흑 같은 어둠으로 덮였습니다. 더위를 견디다 못한 주민들은 반팔 반바지 차림으로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더운데 고생했고 다들 나와 있었죠. 난리도 아니었죠. 전부들 나와가지고 뭐 카페를 가는 등 또 아는 지인 집으로 가는 분도 계시고 또 차에서 시동 켜놓고 에어컨 켜놓고 있고. 어제 오후 8시 20분쯤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단지 1,400여 세대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무더위에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아파트 변압기가 고장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전이 긴급 지원에 나선 끝에 약 8시간 만에 모든 세대가 복구됐지만 주민들은 밤새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에서도 4개 동 400여 세대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1시간 10여 분 만에 복구를 마치고 각 동에 순차적으로 전기 공급을 재개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에는 경기도 화성의 1,500여 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에서도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아파트 전기 기계실 가부하로 전력 공급이 끊긴 걸로 보이며 복구에는 40여 분이 걸렸습니다. 이번 정전으로 주민 4명이 승강기에 갇혔다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무더위 속 맨홀 사고도 있었습니다. 어제 낮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 맨홀 안에선 상수도 누수공사 작업을 하던 70대 남성 2명이 질식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2사람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 내란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오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이 대표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에 공범 혐의를 적용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고등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김영훈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자택 압수수색 진행 중인가요? 네, 김건희 특검팀이 오늘 오전부터 서울 상계동과 경기 화성시에 있는 이준석 대표의 자택과 국회의원회관, 지역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입니다. 특검팀은 이 대표의 압수수색 영장에 이 대표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함께 공천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라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대통령 선거 때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 대표는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같은 시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지낸 윤상현 의원도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5시간 가까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수사팀은 이 대표와 윤 의원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공천 관련 지시를 받았는지, 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다만 특검팀이 오늘 출석하라고 통보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 씨는 오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내일 특검에 소환된 윤 전 대통령도 역시 조사에 불응할 걸로 보입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평택시장 예비후보로 밀었다는 의혹에 연루됐던 최호 전 경기도 의원은 오늘 새벽 경기 평택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에 특검 측은 최 전 의원을 접촉한 적도 향후 조사할 계획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순직해병특검은 수사 외압 관련 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죠? 네, 순직해병특검은 오늘 오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참모했던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을 소환했습니다. 박 전 보좌관은 이 전 장관이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기록 경찰 이첩 보류 등을 지시한 회의에 모두 참석했던 인물입니다. 특검팀은 박 전 보좌관을 상대로 이 전 장관의 수사 외압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또 순직해병특검팀은 내일 오전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당시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조은 원장은 2023년 7월 31일 이른바 VIP 경로설이 나온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한 인물로 특검팀은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할 방침입니다. 한편 내란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25일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9시간 가까이 조사했는데 이 전 장관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검에서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폭염이 좀처럼 물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 경보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지도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중부지방과 영남 곳곳에선 현재 기온이 35도를 넘어섰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35.8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합니다. 현재 전국이 고기압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고 점차 대기가 불안정해져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경기 남부와 충청, 전북 지역에선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기온은 조금 더 올라서 서울의 한낮 기온은 37도, 대전과 대구 36도, 광주 35도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먼바다와 제주 남쪽 먼바다에서 최고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전국적인 비 예보는 없겠고요. 목요일까지 서울의 낮 기온은 35도를 웃돌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KBS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